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요즘 언어가 많이 이제 발달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 어휘력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표현력을 좀 늘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제 이해도 잘해야겠죠. 표현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어휘력도 늘어서 우리 아이가 말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아이의 언어력을 이제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여기 이제 표 하나 보여드리면, 네, 개월수에 따라서 영아기는 이제 뭐 0세에서 1세 사이, 2세,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옹알이라고도 안 해요. 쿠잉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뭔가 옹알이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아직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옹알옹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화하고 싶어.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쿠잉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는 그냥 그런 것을 이제 쿠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의 반응을 이제 보이다가 특정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이제 언어를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이제 표현하려고 자꾸 하는 의도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15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10개 이상의 언어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이제 하거든요. 네, 대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해요. 서로 이제 원하는 것을 보고선 눈짓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언어적인 이제 부모님과 가까운 이제 사람들과 발음이 물론 정확하진 않죠. 그래도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오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보통 저희 몽이쌤 어린이집에서는요, 보통 이 정도가 되는데 2단어 이상이 결합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엄마, 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24개월 전에는 듣기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약간 리듬 있는 노랫말이라든지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요 같은 거 들려주면은 아이가 그걸 웅얼웅얼 하면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일상 경험을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요. 48개월이 되면 2단어 이상을 결합해서 문장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본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유난히 많이 붙여서 말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살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이제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5살쯤 되는 나이는 거의 1000여 개 정도의 단어를, 어휘를 알게 되어서 새로 배운 것을 계속 써먹으면서 계속 되풀이해서 말을 하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접수사도 나타나고요. 단어가 조합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문장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6살 이때쯤 되면은 어휘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거의 어른과 대화가 완전 가능하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쭉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만 5세 되면은 이제 학령기 전이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래와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성인의 언어 체계를 거의 대부분은 이제 습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우리 아이들의 이제 표현력도 길러주고 이해력도 길러주고 그리고 어휘력도 늘려주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력을 길러주는데 그림책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아이가 반복해서 읽어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주면서 책 읽어주는 시간을 이용해서 감정을 좀 넣어서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말을 배울 때 보통 이렇게 문장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엄마가 그냥 줄 게 아니라 엄마 물 할 게 아니라 엄마 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완성된 문장을 한번씩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내가 난 지금 엄마 물 이렇게 말했지만 듣다 보면서 연습을 하면 아이는 엄마 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저렇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완성된 문장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발음이 처음부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 모양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엄마 물 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야. 다음엔 이렇게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죠. 엄마 까까 이렇게 말했으면 엄마 과자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엄마, 마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마트에 가고 싶구나. 엄마, 마트 가요. 이렇게 이제 입모양도 보여주면서 아이가 하고자 하는 그 문장을 대신 한번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문장으로도 말씀해 주셔야겠죠. 아까 거랑 좀 연결되긴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 접속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발달 상황 중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마트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마트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엄마랑 마트에 가고 싶구나. 엄마 마트에 가요. 엄마 나랑 마트에 가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표현을 좀 알려주시면 좋아요. 아이가 이제 유아어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유아어, 뭐,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까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과자, 뭐, 이렇게 말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아어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유아어로 말을 하지만 그것을 어른의 문장으로 바른 표현으로 바꿔서 말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왕이면 아이가 부정적인 말을 먼저 했다면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그 이해력을 좀 키우는 게임 같은 거,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어른의 말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을 통해서, 엄마, 뭐 양말을, 빨래를 갤 때도 양말을 찾으면서 엄마 양말은 중간 사이즈고, 아기 양말은 작고 아빠 양말은 좀 더 크고 뭐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서 우리 크기별로 놓아볼까? 이 양말 한쪽은 어디에 있을까? 이러면 아이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걸 한다든지, 크기별로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션을 주면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또 이제,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뭐 귓속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하면서 아이의 이해력을 증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억을 해야지,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지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중간에 두고 엄마 아빠가 같이 전달해가지고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전달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전달을 하려면은 우선 주의 깊게 들어야지 가능하죠. 이해해야죠. 그래야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통한 이런 과정들을 아이와 함께 반복해서 하신다면 아이의 이해력은 굉장히 커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언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어휘력 늘리는 거예요. 아이 연령에 맞는 책을 골라서 한번 읽어주다 보면 거기에 사용하지 않던 다양한 어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이 새로운 이 어휘를 이제 습득하게 되면서 몇 번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 어휘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또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영상을 볼 때 걸러지지 않고 보면은 아이들이 습득하지 않아도 되는 어휘까지 아이 머릿속에 습득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물을 볼 때는 부모님이 아이만 혼자 보게 하면 오히려 지금 배우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어휘력까지도 알게 되니까 유튜브 등의 어떤 그런 영상물을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영상물을 볼 때는 꼭 부모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가 봐도 괜찮은지 유해한 어떤 그런 어휘들이 나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좀 걸러주시면서 시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고전적인 어떤 그런 게임 같은 거에 보면은 어떤 새로운 단어를 하나 이렇게 들어 보여주고 이제 손짓 발짓을 통해 가지고 설명해 보는 어떤 그런 게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걸 또 맞춰보는 그런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어휘를 알아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좋은 책을 골라서 읽어주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곧 이제 표현력이라든지 이해력, 어휘력을 늘리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책 읽기라든지 간단한 게임 등을 통해서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의 언어 표현력을, 어휘력을, 또 이해력을 증가시켜 주시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